자, 오늘 양시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어떤 특정 업종, 그 섹터만 올라서 전반적으로 특징주는 그렇게 드물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IT주들 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가 180만 원 선 넘은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주가도 7거래째 연속 신고가 재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87% 오른 46,55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역시나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최근 주가 3거래 연속 오르고 있네요. 현재 구간에서도 2.35% 오른 3,5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근에 철강주들은 좀 좋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철강 스프레드 확대와 자회사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주가 오르고 있고요. 3.42% 오른 27만 2천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주 가운데서는 롯데케미칼의 두드러진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품 상승에 대한 기대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3.58% 오른 36만 2천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는 루시드 모터스의 차량용 배터리 공급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죠. 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4.41% 오른 94,7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융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신한지주, KB금융 모두 좋고요. 은행주,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 또 배당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주가 사흘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48% 오른 13,750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미약품 어제 10% 이상 급락을 했었죠. 반등하고 있지만 반등 탄력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1.29% 오른 31만 5천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트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기술 부분의 가치가 더욱 높을 것이다. 현재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4% 넘게 급등하면서 27,60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3.41% 오른 18,2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네, 양지수 모두 시간이 갈수록 탄력을 키워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일단 시총상위주 일대 상승불 켜고 있는 상황이죠. 이 가운데 눈에 띄는 특징주 어떤 것들 고르셨을지 궁금해집니다. 김대한 전문가님. 네, 오늘 대체적으로 종목 수가 상승 종목이 많기 때문에 네. 특징주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든 그런 시장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 한 종목하고 낙폭이 과도했던 종목 한 종목 이렇게 두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덱스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화나 CF 등 시각 특수효과와 관련된 영상물 제작 업체로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자체가 과도한 급락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좀 주가 자체가 바닥권 영역에서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13,100원이니까 공모가 24,800원 대비도 주가가 상당폭 급락했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자체가 보통 한 주당 한 주를 주는 무상증자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가가 3.4% 올라서 18,200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물론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어지면서 이미 주가가 20% 이상 많이 바닥권 영역에서 급등을 해주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무상증자와 관련되어서는 일단 향후에 기대치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서 일부 가격대가 착시 효과가 드러나고 난 이후에 좀 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면 또 저가권에 또다시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주가가 좀 선반영되어 있던 그런 모습이고 최근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아직은 매수세로 전환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에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단기간에 급락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18,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현재 바닥권 영역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가격대가 1차적인 익절가 정도의 분기점으로 좀 설정해놓고 지켜보는 전략 자체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1,000원대 정도 구간까지 올라가게 되면 직전 고점의 매물을 일정 부분 소화를 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종목 자체는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관점 보유 관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익절가를 좀 잡아가시면서 일정 부분 좀 물량을 좀 소화를 해놓고 난 이후에 무상증자가 관련된 일단 재료 자체가 일정 부분 더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반등을 주는 구간 한번 좀 또다시 적절하게 노려서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좀 살펴볼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물론 국내
국내 실적적인 부분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안정적 흐름 자체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가파르게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실적과 함께 해외 진출이죠. 해외 진출, 뭐 러시아나 인도 쪽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기대치가 또다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스닥 시장 자체가 조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한국과 컴퓨터의 주가 자체도 15,500원대까지 12월 5일 날 또다시 친저가를 좀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바닥권 영역에서 많이 빠졌다는 측면 자체를 본다면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가는 1.5% 올라서 16,250원입니다. 이와 같은 재료 속에서도 주가가 크게 올라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만큼 아직은 거래량 자체가 급증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시장 자체는 코스닥 시장에서 여전히 경계 심리가 많이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것만큼도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이 주가 자체가 손실을 보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거로 보여집니다. 현재 구간에서 강하게 탄력이 올라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기서 일단 우리가 짧게 반등을 주고 또 밀린다 하더라도 매도 관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신규직 매수 관점 자체는 16,000원 정도 선 전후한 시점에서는 좀 매수 이후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 관점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 자체는 괜찮아 보입니다. 1차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낙폭이 과도하게 무너졌던 그 가격대 상단 부분이죠. 18,000 정도 수준까지는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좀 저가권 매수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덱스터와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전략을 나눠주셨네요. 관심 가지셨던 분들 오늘 많으실 것 같으니까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위원님은요? 네, 두산 바켓,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두산그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 내년도에 상당히 늘리겠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두산 인프라코어 상당히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바닥 대비요. 실제로 더 많이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캐터필러가 되겠는데요. 올해 60% 상승했고요. 최근에도 이제 사상체 효과에 뭐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기대감은 많은데요. 회사 측의 전망, 제가 말씀드린 캐터필러의 회사 측 전망은 보수적입니다. 내년도 기껏해 매주 2%밖에 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대감은 많으나 현실화될 수 있는 숫자들은 별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워낙 많이 떨어져 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주식이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동참할 뿐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MSCI 항공이 오늘 2%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시장은 1% 조금 넘어서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것만 비교하면 조금 상승 여력은 있다는 생각 정도 갖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LG노텍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또 좋아질 만한 기업들을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전형적인 모멘텀인데요. 3분기까지는 별로 안 좋았지만 4분기 이후 특히 내년도에 좋아질 회사의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LG노텍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워낙 쉽게 해서 많은 기대감이 있었으나 3분기가 슬쩍이 안 좋았죠. 그래서 LG 이노텍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 되겠고요. 아이폰 7 플러스부터 듀얼 카메라가 장착되면서 소위 하이엔드급 카메라 스마트폰에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거기다 자동차 전장품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 확대 이런 것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분기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받는 주식이 딱 3개 있습니다. 큰 것 주식 자잘한 거 빼고요. 복수로 추천받는 것이 바로 SK하이닉스, 롯데케미칼, LG노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종목들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또 22 통화정책회의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저희 어떤 마인드로 임할까요? 네, 일단 시장 양시장 모두가 1% 이상 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2의 통화 양적 완화 관련된 부분들 자체가 과연 결과치가 이제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내일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는 좀 가장 큰 이슈가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여부 이와 같은 부분들도 좀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해외 증시의 동조와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국내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그 강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즉 연속성의 여부 자체가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의 연속성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은요? 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중요한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죠. 바로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인데요.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에 이제 변동성 불가피한데 그 변동성의 개연성, 가능성이라고 표현할까요? 가장 큰 날이 바로 1년 365일 중에 딱 오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연말의 마지막에 있는 딱 이거 하루. 그리고 물론 그에 따라서 오늘부터 내일부터는 연말까지는 바로 그런 시기적 시기를 이용해서
배당을 노리는 프로그램 차익도 아니라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혼동스러운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펀더멘탈로 돌아가면 어저께 오늘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은요, 우리나라 KDI 영월에서도 4분기 GDP 성장률을 좀 제로 성장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2% 초반까지 경고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잠재적인 요인이라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략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MTN 이향응 전문위원과 MTN 김태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